큐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던 이 화재 소식입니다. 네. 제목은요, 불벼락 쏟아진 터널 기저귀로 가리고 뛰었다입니다. 네, 어제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 부기왕 IC 근처에서 발생한 이 터널 화재로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부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터널 일반적인 터널이 아니라 방음을 목적으로 한 방음 터널이었습니다. 네. 800m가 넘는 터널 구간 중에 600m가 불타서 사실상 전소됐는데요. 네. 어제 소방청은 사고 접수 20분 만에 대응 1단계 발령을 했고 10분 뒤에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 펌프차와 소방 헬기가 총 동원되어서 현장 진화에 앞장섰었습니다. 네, 목격자에 따르면 시간이 갈수록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검정 연기가 이제 막 검은 막 그을음 연기가 나기 시작해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연기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동영상으로 이제 찍고 있는데 보니까 불길도 보이고 그다음에 연기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고 하니까 그 시커먼 연기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해서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갖고. 네, 멀리서 지켜봐도 큰일 날 상황으로 보였다. 실제 안에 있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연미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에서 이 불덩이가 쏟아져 내리는 모습 같았다라고 오, 했다고 네. 합니다. 이 터널 지붕이 녹아내리면서 젤 형태가 돼서 뚝뚝 저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이 차를 후진해서 탈출한 운전자도 있었지만 굉장히 극소수였고 이 대부분 차를 포기하고 뛰쳐 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터널 안에서 탈출한 시민 얘기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씩 이거 빵 거 터진 거는 좀 안에서. 예. 이거 연기가 이제 막 새까맣게 이제 나고 좀 있으니까 그냥 가다 보니 이제 뜨거지기 시작하고 그냥 차 있으면 아마도 죽을 것 같아갖고 뜨겁도 그냥 나가자고 해서 펴나갔는데 그 형님은 좀 못 따라온 거예요. 제가 머리하고 딴 데는 괜찮은데 손 덩어리가 다 익었지. 마스크 손으로 막고 옷을 그냥 손 하나로 그냥 좀 기적 쓰고 그냥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그냥 그때 불이 딱 차에 붙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뜨겁지. 화물차도 보고 화물차도 못 보셨어요? 그 바로 저기 아니라 인천 쪽으로 가고 계셨죠? 인천 쪽으로 가고 올라가다가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본 피해자의 경우에는 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는데 연기와 함께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차 안에서 느껴지면서 차에서 네. 뛰쳐나왔다.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나왔는데 동료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는 거를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차 안에서 있는데 화재가 나니까는 엄마와 아이가 타고 있었던 아이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든 보호는 해야 되니까는 그럼요. 차 안에서 기저귀를 하나 찾아서 급하게 물에 적셔서 이 아이 눈만 가리고 뛰쳐나왔다. 뭐 이런 다급한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부분이 사망자, 희생자분들과 유족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망자 5명은 모두 인근에 있는 한림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네. 이 사고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급하게 찾아왔는데요. 이 한 걸음에 달려온 유족들이 뭐 가족의 차량 번호를 경찰한테서 확인을 하고는 쓰러지거나 또는 또 응급실에서 오열하다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그 당시 화재 현장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정말 이 이수아 기자가 불벼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불덩이가 막 뚝뚝 떨어져 내리는 그런 상황. 영화에서 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면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온 걸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만큼 좀 피해도 좀 큰 상황인 건데 민지숙 기자. 이 최초 발화 원인이 뭐예요? 네, 당초 소방 당국은 이 트럭과 버스가 부딪히면서 네. 불이 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트럭의 단독 발화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 운전자 A 씨는 운전 가운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조수석 아래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렇게 네. 경찰에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도 이 점에 지목을 해서 화물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에어호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시작되면서 트럭 운전자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하는데요. 현재 경찰은 이 트럭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 트럭 운전자는요. 네. 자신의 부주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다. 내가 불을 냈으면 이렇게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었겠느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뭐 경찰 조사 받고 입건이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지금 이 어쨌거나 살아서 지금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최초 발화가 됐었던 그 화물차의 운전기사는 지금 살아 있는데 왜 5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숨지는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사망자들의 위치를 살펴보면요. 네. 모두 불이 난 트럭 반대편 차선에 있습니다. 네. 차량이 터널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불을 발견했을 때 돌려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소방관제 전문가 이야기 듣고 오시죠. 같은 방향으로 있는 차선에 있는 운전자들은 보고 피난하기 쉽지만 반대편 차선에서는 오는 중이니까 뒤돌아서 후진해서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터널에서 불나면 뛰어서 도망가면 될 것 같지만 화재 초기에는 0.5 내지 1m 파세크 정도의 속도로 연기가 이동을 하지만 화재가 진행되고 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연기가 번지거든요. 사람이 죽은 건 아마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 죽었을 거예요. 네, 이 설명대로 경찰 관계자도요. 사망자 5명 모두 차 안에서 발견이 됐다. 이 발화점 근처였던 만큼 차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뜨거워졌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이 방음터널 화재가 다른 화재보다도 또 유독 또 피해가 컸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나와요, 얘기가. 네, 이 방음 터널의 소재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국내에서 세우고 있는 방음 터널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일단 철로 그 뼈대를 세우고요. 그 네. 위에 이 PC 또는 PMMA라고 불리는 이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서 이 지붕을 덮어서 만듭니다. 네. 이번 방음 터널의 경우에는 이 PC랑 PMMA 중에 PMMA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네. 일단 두 소재 모두 열기에 강한 방염 소재인 것은 맞는데요. 네. 아예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소재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불연 소재로만 이런 지붕을 만들라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법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PC와 PMMA 두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도 네. 이 PMA라는 소재가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대신 발화점이 더 낮아서 화재 위험성이 더 높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네. 방음 터널은 규정상 사각지대에 해당을 해서요. 네. 이 안전관리 점검에서 빠져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방음 터널은 소방법상 일반 터널로 분류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 때문에 소화전과 같은 소방 설치 의무가 없고 때문에 평소에 안전 점검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이번 터널에도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터널 진입을 차단하는 안전 장치는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평소에 점검을 하지 않아서 이 사고 당시에는 이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인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수아 기자, 네. 사실 과거에도 이런 위험성을 미리 좀 예견해서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10년 전에 이런 네.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보면은 2012년에 한국도로공사가 이 발간한 보고서 그리고 2018년에 다시 한번 발간한 보고서에도 이 네. 방음 터널에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가 문제가 있다라면서 화재 위험성을 2차례나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지금 일어난 이 방음 터널 화재와 굉장히 판박인 수원 영통 화재, 방음터널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굉장히 큰 화재로 이어졌고 또 소재도 지금 방음터널과 같은 소재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이 됐고 실제로 화재 사고도 있었는데 아무런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전형적인 인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정부, 지자체의
뭐 관리 감독의 책임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 도로교통공사 등 뭐 소방청이든 이 안전사고 위험성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번 네. 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는 건데요.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직접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책회의 이후 발언 듣고 오시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55개의 방음터널 그리고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방음터널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공사 중이거나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는 방음터널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의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목숨값보다 비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체 이 전수조사를 지금 방음터널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 사람 목숨값보다 더 비싼 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얘기였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예. 일단 어쨌거나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인명 피해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하느냐?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형사처벌과 민사로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화물 트럭 차주가 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화물 트럭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이런 불이 났고 그 불이 이렇게 엄청난 참사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크고 네.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사상 그렇죠. 배상의 책임이거든요. 네. 당연히 뭐 트럭 차주에게 있고요. 이 트럭 차주가 보험사에 가입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줘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상 범위 자체도 대인 대물 배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가입이 돼 있는데 네. 근데 대물 배상은 뭐 2억이냐 5억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2억밖에 대물 배상에 가입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은 차량이 한 45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나 아니면 이 도로 운영사의 책임이 있느냐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네. 이게 터널이잖아요. 네. 그럼 터널의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사실 이제 터널에서 만약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가동이 돼야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안 됐다고.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화를 키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보험회사하고 민사상에 있어서 이제 과실 비율이 여러 가지 관련된 지자체랄지 운영사랄지 네. 이런 거를 전체 통합해서 네. 경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분담될 가능성이 크죠. 네, 지금 뭐 이 화물 차주 최초 이 발화가 됐었던 화물차의 차주에 대한 뭐 형사 민사도 있고 지자체에 대한 뭐 형사 민사도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 결국 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구분이 좀 돼야 좀 명확하게 좀 혐의가 특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